5장 진실과 진심. 유태영은 폐창고에 들어왔다. 그는 생각했다. 만약 그날 강민에 대한 나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면, 만약 두 번째 영상을 지우지 않았다면, 제발 단 한 번만 다시 기회가 온다면, 사람들이 단 한 번만 나를 믿어준다면, 아니 한 명,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믿어준다면. 갑자기 태블릿 화면이 꺼졌다. 외부 전파 차단. 이건 외부망과 연결되지 않는 단일 송출 구조였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연결되면 돼. 그는 폐창고 위 건물 옥상으로 올랐다. 손에 쥔 태블릿이 LTE 신호가 닿는 곳으로 이동하고 송출을 시작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보는 영상은 조작이 아닙니다. 화면에는 강민의 USB 내용, 그리고 강민의 인터뷰 영상이 이어졌다. 그는 계속 되뇌었다. 한 명,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믿어준다면. 그는 자신이 만든 팩트라인 채널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했다. 2단계 인증, 생체 확인. 단 한 사람이라도. 송출 시작 버튼을 누르기 직전 그는 손을 멈췄다. 팩트라인 계정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정지되었습니다. 그의 계정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허위사실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저벅.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유태영은 헛웃음을 짓고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독하다. 김미영은 식사를 하고 있었다. 국물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눈물 한 방울이 국물 위에 떨어졌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들었다. 슬픔, 좌절, 죄책감, 그 어떤 언어로도 설명되지 않는 감정들이 그녀의 가슴을 몰아쳤다. 그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숨을 헐떡이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신도들이 달려와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진심으로 신을 믿어본 적이 없었다. 신자였을 때도, 예언자가 되었을 때도 그 모든 믿음은 연기였고, 심지어 자살 시도조차도 도피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렴풋이 강민이 말하던 것들이 진실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전해온 건 진실이 아닌 왜곡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논리적인 사람이었다. 자신이 미쳤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냉철했다. 진실은 그녀는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신을 믿고 있었다. 그녀에게 신은 유태영이었다. 회색 건물 회의실. 침묵을 깨며 보스가 책상을 내리치고 소리쳤다. 왜 죽였어? 보좌관이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영상을 퍼뜨리려 했습니다. 순간 보스가 벌떡 일어나 보좌관의 뺨을 세게 내리쳤다. 내가 바보야? 네가 고의로 USB랑 태블릿을 넘겨주고 탈출시킨 거 모를 줄 알아. 짧은 침묵. 보좌관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저는 처음부터 그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스는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다. 잠시 생각에 잠긴 그는 뒤돌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가봐. 보좌관이 문을 닫고 나간 뒤 사무실엔 다시 어둠만이 남았다. 회색 건물 복도. 보좌관은 누군가의 전화를 받는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결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기에서 보좌관의 부하 직원의 음성이 흘러나온다. 알았어. 대기하고 있어. 전화기를 끊고 보좌관은 자신의 허리에 찬 권총을 목도한다. 회색 건물 옥상. 연구소장과 연구원이 서 있다. 연구소장이 연구원을 보며 보좌관 쪽은 워낙 철저해서 감염이 쉽지 않습니다. 연구소장은 담배를 꺼내 물며 보스 쪽은 잘 관리되고 있나? 예. 6번 실험체는 거의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밀 이미지가 성공했다고 봐도 됩니다. 이제 특정 개인에게 완벽하게 이미지 주입이 가능합니다. 연구소장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기억 조작은 현재 80% 이상 주입한 기억을 현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은. 그는 담배를 깊게 빨고 하늘을 향해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행복한 착각이지.